의견보다는 우리가 분명히 이런 어떤 문제를 갖다가 잘 파악해서 개선해야 될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입장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갔다 왔었고요. 본인도 지금은 뭐 편안하게 이렇게 잘 이 모든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의료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격려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발표된 자료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 내에서 오진으로 인한 어떤 오진으로 인한, 그러니까 진단을 잘못한 오류죠. 오진율이 한 10에서 15% 정도 된다고 굉장히 유력한 내과 교과서에 실려 있고요. 이런 오진으로 인한 사망도 1년에 한 4만 명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이 의료인이 어떤 지식이 부족했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처벌 위주의 어떤 그런 흐름으로 갔다가 요즘에는 그것보다는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서 의료 시스템을 바꾸고 개혁하려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환자의 안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진단의 오류나 오진은 항상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상적인 진료 과정에서 일어나는 오진에 대한 어떤 형사 처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좀 과도하다고 생각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로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물론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어떤 배상 책임은 있는 것이지만요. 이것이 어떤 형사 책임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의학회 쪽에서는 그러면 지금 시스템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어떤 시스템의 문제가 있었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지에 대해서도 혹시 고민을 해보셨는지 보게 되세요. 네, 수련에서 심정입니다. 저희는 이 사태가 생겼을 때 수련 시스템의 문제인가 해서 파악을 했는데요. 성남중앙병원 그 당시 응급실에 그 전공의를 백커버할 수 있는 그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다고 들었고요. 제가 직접 가서 그때 상황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때 이후로 그 성남중앙병원은 그 전공의가 직접 보지 않고 그냥 전문의가 보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바꾸긴 바꿨죠. 근데 그게 개선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그 전공의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백커버 시스템 분명히 있었는데 그 당시 전공의 생각에는 이 환자가 그렇게 심각한 상태라고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집에 돌려보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거는 이 전공의가 이제 3개월차, 인턴을 마친 3개월차 전공의로서 이 사람의 진료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그거를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개선한다고 전공의가 직접 그 환자를 보지 못하게 할 시스템을 바꿨다면 100% 막을 수 있을 것이냐. 그 시스템을 최대한 고치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시스템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100% 완벽할 수 없고 최선을 다해서 시스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저희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의료 그 수련 시스템만 개선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전 세계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병원에서 월급을 전공해 받고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책임제도 전문의 같은 제도를 도입을 해서 국가가 좀 이 전공의만을 교육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보조를 하면 전공의가 모든 전공에 대해서 개별적인 전문의가 붙어서 그 전공의가 훈련의 수련을 마칠 때까지 전문의가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 운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인력도 없고 그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병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시스템을 그 의료 측면에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전공의 수련만을 위한 어떤 그런 기금도 필요할 거고 이런 식의 시스템이 완벽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럼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기 전에는 이게 언덕하지 않다는 거죠. 제 말은 환자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하면 환자 교육 그 환자를 미래에 이제 책임지고 봐야 될 그런 전문의를 길러지는 데 있어서 교육 시스템을 부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양면의 날이 있어서 환자만 안전하게 하면 지금 모든 전문의만 환자를 보면 될 거고 전문의도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어떤 그런 과잉하게 진료하는 부분이라든지 전공의는 그런 그 환자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야만 환자 안전 시스템이 갖춰지지만 교육 시스템은 그만큼 또 없어져서 미래에는 이렇게 능력 있는 역량 있는 전문의가 안 생기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시스템만 갖고도 완벽하지가 않고 그렇다면 시스템을 갖추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그 가운데서 피치면서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이런 부분에서 의사가 소신질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저희 가정의학회에서는 수련 실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응급실에서 어떤 전공의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수련 실태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 요것만 갖고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3명의 의사가 같은 의료기관에서 똑같은 실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오연일까요? 그렇지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의료기관에서 어떤 기관에서 책임 있는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잘 살펴봐야 되죠. 저희들이 바라는 거는 뭐 의사협회라든지 다른 공적인 기관에서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의료원에 관련된 개별적인 처벌도 뭐 좋지만 이거에 앞서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갖다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매스컴으로 이렇게 들은 바에 의하면 수학과 과장 선생님이 이렇게 엑스레이 보려고 했는데 이게 뜨지 않았다. 이것도 하나의 문제인 거죠. 이거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지 이런 것들이 막아져야지 작은 하나하나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 평가되고 개선이 돼야지만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겠죠. 2013년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이런 과정에 대한 노력은 없었고 법적인 다툼만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트렌드는 이런 의료사고에 대한 어떤 법적 다툼보다도 이런 시스템을 바꿔줘야지만 환자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네, MBC의 김종훈이라고 하고요.